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한국의 방사는 모든 게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발전된 국가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계룡대에서 만난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최신형 K2 전차를 살펴보던 안젤 틀버르 장관은 이 장비가 우리 장병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대로템 부스에서 한참 동안 K2 전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덱스 현장에는 해외에서 방문한 군복 입은 바이어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주최자인 육군협회에 따르면 해외 26개국 대표단 100여 명이 방문했으며 특히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하면서 세계 각국의 장관과 방산 관계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야외에 마련된 시범장에서는 제병 협동 전투 시범이 시작됩니다. 적 전차를 식별한 K2 전차가 전술 기동을 시작합니다. 공격 명령이 하달되자 K2 전차는 지축을 흔드는 포성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며 정지 사격부터 시작해서 이동 사격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K2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루마니아입니다. 5월 초에는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주 연합훈련장에서 K2 전차는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함께 달고 경쾌한 기동성을 보여주며 훈련장을 누볐고 그리고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화력을 선보여 현지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현지 성능평가는 루마니아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전쟁 위기감이 높아진 국가입니다.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대거 확충하고 나섰으며 신형 무기체계를 대량 도입하려는 루마니아 레이더망에 포착된 게 바로 K2 전차입니다. 현재 루마니아군 주력 전차는 TR-85 계열 300여 대와 Tu-15 120대입니다. 그중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u-15는 그야말로 퇴물이라서 당장이라도 퇴역이 시급한 수준이며 비교적 신형이라는 TR-85도 Tu-15를 기반으로 개발된 전차라는 점에서 러시아군을 제대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루마니아는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소련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자 군수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시 나토와 대치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으로 소련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지만 무기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냉전 시절 루마니아는 소련의 지원이 끊겨도 독자 군수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군수산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군의 현용 주력 장비는 대부분 소련제 무기를 토대로 자체 생산한 것입니다. TR-85 시리즈 전차와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대표적이며 문제는 탈냉전 이후 루마니아의 군수산업 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집단 방위 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군 현대화 과제를 방기하였습니다. 무기체계를 옛 소련 규격에서 나토 표준으로 바꾸라는 나토 측 요구에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배짱만 부리며 버텼고 전쟁이 나면 나토가 지켜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국가 전체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전으로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하자 루마니아에서 안보 불감증은 삽시간에 자취를 감췄으며 개전 초 러시아가 무서운 속도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는 걸 본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면 그 다음은 폴란드 차례고 루마니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느껴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포감이 루마니아의 국방예산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의 동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으며 국방예산은 8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폭등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30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공유하면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한편 옛 소련 규격 무기체계를 나토 표준으로 대체하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역 7만 1,500명과 예비역 5만 5천 명 규모의 루마니아군은 여러모로 노후 무기 대체 소요가 많기 때문에 루마니아 무기시장을 놓고 세계 여러 나라의 방산업체가 모여든 이유입니다. K2 전차는 루마니아처럼 산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특화된 전차입니다. K2 전차에는 세계 최초로 유기압 현수장치가 적용되었고 센서가 지형을 스캐닝한 뒤 자동으로 서스펜션을 전자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덕에 울퉁불퉁한 산악과 하천 지형에서 주행 안정성과 기동 간 사격 정밀도가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투 중량도 55톤에 불과해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드 전차보다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K2 전차는 화력도 동급 모델을 압도합니다.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와 최신형 날개안 정분리 철갑탄을 사용하여 동급 3.5세대 전차 중 최강 공격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화우라늄 탄자를 사용하는 에이브람스 계열을 제외하면 텅스텐 탄자 철갑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습니다.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에서 발사한 철갑탄을 방어할 정도로 방어력도 경쟁 전차들에 비해 훨씬 탄탄합니다. 개발 테스트에서 현존하는 전차 가운데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고성능 복합장갑과 반응장갑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장치도 갖췄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준비 중인 성능 개량형에는 자폭 드론을 교란할 수 있는 드론 제밍 장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가 특히 눈여겨보는 K2 전차의 강점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납기 경쟁력입니다. K2 전차의 대당 가격은 현재 생산되는 기본 사양의 폴란드 도입 가격 기준으로 250억이고 미국이나 독일 전차의 반값 수준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의지도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루마니아는 냉전 시절 독자 군수산업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이고 현재 루마니아 정부도 전차와 장갑차 등 현지 생산과 국산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올해 말 퇴임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차기 나토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며 루마니아 방위산업을 전면 재정비해 나토 회원국으로서 재무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하였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 뜻대로 나토 회원국의 재무장 사업에 동참하려면 루마니아는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루마니아가 수년 안에 방산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과 협력이 가장 주요할 것입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시장까지 진출하면 나토 최전선에 무려 K2 전차 1300여 대가 깔리게 됩니다. 동유럽의 생산과 정비 거점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까지 갖춘 K2 전차는 상품성 측면에서 미국 에이브람스나 독일 레오파드보다 훨씬 매력적일 것입니다. 성능 가격 납기 조건만 놓고 보면 이미 경쟁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고 문제는 무기체계 구매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력입니다. K2 전차가 유럽에서 입지를 더 확대하려고 한다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구성원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페스티벌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하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승리하는 육군의 모습을 선보인 제병협동 전투시범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홍보하고
민관군이 함께하는 화합의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제병협동 전투시범은 육군의 최신화된 장비 소개를 시작으로 아군의 지상병력과 뒤로 및 항공기를 운영한 합동 공격에 의해 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확보하는 순서로 약 6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시연장 좌측을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의 장비 기동이 있겠습니다. 육군의 화력 장비와 기동 장비, 전투 지원 장비 순으로 힘차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화력으로 원거리의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화력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및 기계화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mm 자주 반격포입니다. 사격을 지휘하는 장갑차와 함께 운영되며 차량 회전 없이 반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 가능하여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최대 12km 이내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가동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소수 인원으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mm 자주박격포가 전면에서 탄약을 자동 장전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장비는 국내 공작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인 명품 무기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인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신의 무기로서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소음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비는 이동 중에도 신속한 사격이 가능한 무기로서 40km 내의 표적에 분당 최대 6발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표적에 포탄 3발을 연속으로 사격하여 동시에 떨어뜨리는 동시 탄착 사격이 가능합니다. 사격까지 가능한 대한민국의 화력 전투를 선도하는 장비입니다.
대당 가격 45원, 무게는 25톤이며 40킬이 기존도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여용상 장비를 탑재하여 야간에도 전투가 가능합니다. K25 상급차는 포탑 안전 화장실을 도입하여 차체가 움직여도 켜는 수평을 유지합니다. 또한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방식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동급 장갑차 중 유일하게 튜브가 장착되어 물에 떠서 도하할 수 있는 장갑차로 이 튜브는 하천 도달 시 15분 이내로 펼쳐지며 적의 소총 사격에도 끄떡없이 시속 6km의 빠른 도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일명 한국형 컴비라 불리는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우측으로 들어올 소형 전술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며 길이 4.9m, 폭 2.2m의 크기로 시속 130km의 빠른 기동력을 자랑합니다. 자연구동의 높은 지상고는 험로는 물론 깊은 물을 포함한 어떤 지역에도 기동 가능하게 하며 특히 타이어는 촉탑에 맞아도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소형 전술 차량은 다양한 공격용 무기로 무장 가능한 우리 군의 새로운 장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날아가 적의 전차를 단번에 타격하는 현궁입니다. 좌측 앞에 보시는 소형 전술 차량 상단에 장착된 무기인 현궁은 국산 대전차 유도탄으로 자체적으로 표적을 찾아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미사일의 속도가 초당 220m를 날아갈 정도로 매우 빠르며 두 번 폭발하는 탄도 방식으로 이중으로 보호된 적전차를 끝까지 파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육군의 주요 기동 장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육군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 장비인 K-37 비호복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호복합은 레이더를 활용하여 적의 항공기가 원거리에서부터 접근 시 주기 확인 후 경보 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비호복합은 무려 20km까지 탐지할 수 있고 7km부터는 정확히 추적하기 시작하며 3km 내에 접근 시 양쪽에 30mm 대구기관포가 분당 600발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적의 항공기에 대해 타격합니다. 또한 사거리 5km 수준의 신공 대북 미사일을 추가 장착함으로써 아군 기동부대의 저보급 항공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우리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먼저 우측의 장비는 장갑 전투도사인 K9 에이스입니다. K9 에이스는 무게 16.3톤, 높이 3m, 폭 3.2m로 전장에 펼쳐진 수많은 위험과 장애물 등으로부터 전술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도자와 삿날을 이용해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파손된 도로를 정비할 수 있으며 수륙 양용이 가능한 KM9A3 기계화 부대와 함께 기동전을 수행하는 공병의 핵심 장비입니다. 다음 좌측의 장비는 공병의 넘버원 무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애물 개척 전차는 지뢰지대 봉착 시 앞쪽에 위치한 삼날 지뢰 제거 챙기를 이용해 매설된 대전차 지뢰를 좌우측으로 밀어냅니다. 이를 통해 폭 3.8m, 종심 200m의 지뢰지대를 3분 안에 개척할 수 있습니다. 개척된 통로에는 통로 표식범을 설치해 기동부대의 기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물 개척 전차 전방에 도착된 자기 가문질의 무능화 장비를 이용해 전차로부터 5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 접촉 없이 안전하게 지뢰를 폭파시킬 수 있으며 후면에 있는 굴삭기의 팔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상급부대 첩보에 따라 적전차가 다수 식결되어 포병과 육군항공의 화력 지원 아래 계속 공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방 상황을 바라봐 주십시오. 제한된 지역에도 아군에게 물자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군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적시적 전설과 사격 지원, 물자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들어오는 부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효과적인 공격으로 목표 승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병대대, 방공대대, 화생방대대, 수도기계화보병 서단 133 기계화보병대대, 이신속대형 서단 203회단 1대대, 항공사령부 인항공여단 901 항공대대, 육군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를 비롯한 졸업한 각지의 드론 TF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요, 방역 축복! 여러분, 우측 하늘을 봐주십시오. 안되면 되게 하라.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사대원들이 기동헬기에 탑승하여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범을 보이는 특전사대원들은 강인한 전투력을 갖춘 최정예 특전부대원들입니다. 작전 지역 상공에 도착한 특전사대원들이 인질이 비락된 것들을 수령하는 속도로 인질을 구출하겠습니다. 건물로 진입할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격수가 건물에 있는 테러범에 대한 위치와 장애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탄 건물에 도착한 특전부대원들이 건물 출입문에 폭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대원들이 출입문 폭파하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전사원들이 실내에 있는 적을 속상하고 인질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와 잠깐만. 와 대박. 부산국 페스티벌로 그런 공연화 특제가 공개가 쏟아져 행사장 하늘을 유유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사장 상공에서 소리를 들고 이동하는 5개의 낙하산을 봐주십시오. 지상군 페스티벌 로고 깃발을 챙기고 태극기, 국방부, 육군, 특전 다시 한번 행사장 성공! 오색연막을 띈 두 개의 낙하산을 봐주십시오. 오색연막은 국방부, 합참, 육해 공군을 상징하는 것으로 푸른 창문을 유유히 발견합니다. 오색빛이 아름답게 휘어져 있습니다.
와,